안녕하세요, 박한익입니다. 비행기 정비사는 뭘 보고 비행기를 고칠까요? 어떤 회사든지 회사의 업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이 있듯이 정비사도 비행기를 고치기 위해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매뉴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운항정비사가 자주 보는 매뉴얼 중에 두 가지만 선정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비사가 사용하는 매뉴얼에는 보잉사의 737NG 항공기를 기준으로 AMM, IPC, SRM, WDM, SSM, FIM, MELCDL 등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항공기에는 여러 가지의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뉴얼의 종류도 생각보다 많고 그 양도 방대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매뉴얼마다 시스템별로 챕터가 나누어져 있어서 어떤 매뉴얼은 챕터 하나당 수천 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그 결함을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결함에 대한 내용이 몇 번 챕터에 있겠구나 하는 걸 숙지하고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정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정말 비상한 정비사라 할지라도 그 수많은 챕터 속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매뉴얼을 볼 수 있도록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에 최신 매뉴얼을 저장해 두거나 하드카피본을 인쇄해서 참조합니다. 제가 최신 매뉴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제작사에서 주기적으로 매뉴얼을 개정하기 때문인데요. 혹시라도 정비사가 최신 매뉴얼이 아닌 이전 버전의 매뉴얼을 보고 정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언젠가는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개정 매뉴얼로 정비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같은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이 됩니다. 당연히 해외 제작사다 보니 매뉴얼도 전부 영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항공정비사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독해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운항정비사이기 때문에 운항정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매뉴얼들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매뉴얼만 설명드릴 건데요. AMM과 IPC입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TMI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AMM은 특정한 정비 행위를 할 때 그 절차를 순서대로 기재해 놓은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 구성은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보편적으로 7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그 예시로 메인 랜딩 기어의 휠 타이어 장탈착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에 대한 설명. 이 작업은 항공기 휠과 타이어를 장착과 탈착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라는 정도의 사항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조 매뉴얼. 타이어를 바꾸기 위해서는 랜딩 기어의 잭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항공기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럼 이 잭을 이용해서 어떻게 항공기를 들어 올리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참조 매뉴얼을 확인해 보면 항공기를 잭업하는 절차가 있어 라고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작업에 여러 가지 참조 매뉴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장비, 공구, 자재 혹은 파트. 휠 타이어를 바꿀 때는 앞서 말한 잭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토큐렌치, 타이어 달리, 프로텍터 등 다양한 장비와 공구가 필요하고 소모성 자재로는 구리스가 필요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를 바꾼다고 하면 당연히 바꿀 새 타이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이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매뉴얼의 종류 중 하나인 IPC와 연계되어 있어서 IPC를 찾아서 확인해야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IPC를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업을 수행하는 위치. 매뉴얼에는 항공기의 특정 구역을 번호로 지정해놔서 작업할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록해놨습니다. 타이어는 랜딩 기어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몇 번 영역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항목입니다. 작업 전 준비사항. 본격적으로 타이어를 떼어내고 장착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놓은 항목입니다. 랜딩 기어에 다운락 핀을 꽂는다던가 파킹 브레이크를 풀거나 잡는다던가 잭으로 항공기를 들어 올린다던가 하는 것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눈에 확 띄게 워닝, 커션, 노트 같은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항공기가 손상을 입거나 작업자들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나 경고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작업 수행 절차. 드디어 타이어를 장탈착하는 설명인데요. 작업의 순서와 함께 친절하게 이렇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림상의 부품 하나하나마다 번호가 지정되어 있어서 어느 지점에서 3번 볼트를 분리하고 5번 너트를 분리하라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장비 공구를 언제 사용할지도 설명이 되어 있죠. 작업 후 환원. 타이어의 장탈착 작업이 완료되면 항공기를 작업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번 항목에서 올려놨던 잭을 다시 내린다든지 다운락 핀을 다시 뽑는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다음은 IPC입니다. IPC는 Illustrated Parts Catalog. 의 약자로 한국말로는 부품도의 목록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레고를 조립할 때 보는 설명서랑 거의 흡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공기 휠 타이어를 다시 예로 들자면 휠 타이어에 붙어있는 부품들을 쫙 펼쳐놓은 그림과 그 그림에 해당하는 각각의 요소를 목록으로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리스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림에는 이런 식으로 부품들의 번호가 넘버링 되어 있고 해당 번호를 리스트에서 찾아가 보면 첫 번째 열에는 부품에 지정된 번호, 두 번째 열에는 파트 넘버, 세 번째 열에는 부품의 이름과 제작사, 호환 가능한 파트 넘버 등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열에는 Effect from to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072100이라고 6자리 숫자가 적혀 있다면 072번부터 100번까지의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072번부터 100번까지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항공기가 72번부터 100번까지 범위 안에 포함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항공기는 같은 기종이라고 할지라도 항공기별로 Effectivity 코드라는 게 부여되어 있고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항공기가 075의 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072번부터 100번까지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트 넘버의 부품을 075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열에는 Units per Assembly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이 부품이 달려있는 상위 어셈블리에 해당 부품이 몇 개가 장착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AMM의 3번 항목을 설명할 때 IPC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항공기 노즐 레이돔을 바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레이돔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로운 레이돔이 하나 필요한데 그 레이돔의 파트 넘버를 매뉴얼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AMM에는 그 파트에 대한 IPC 매뉴얼 번호와 Effectivity 코드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번호의 IPC 매뉴얼을 찾아서 문서를 확인해 보면 그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레이돔의 파트 넘버를 찾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매뉴얼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 주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